고등학교 동창회. 그녀들은 25년 전과 똑같이 한 여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그때나 지금이나 볼품없다. 그렇게 수모를 겪고 조롱당하던 여자에게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뛰어온 남자들이 그녀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가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시만 당하고 살던 여자가 노력으로 일구어낸 복수, 자신의 존재로 증명한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군 야전훈련장, 오후 9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텐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부소장은 지휘막사에서 마지막 작전 브리핑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하방어차량 전략기획부 부소장. 이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전 6시 집결. 모든 장비 점검 완료됐나? 예, 부소장님. 훈련병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쌓인 군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그런 리더십이었죠. 부하들이 모두 나간 뒤 김지원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전술 지도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스마트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김지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여고 25기 동창회 초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유라. 그 이름을 본 순간 김지원의 가슴 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이름. 김지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그녀라도 과거의 상처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야. 다음 주 토요일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동창회가 있어. 꼭 와줘. 모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김지원은 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에 대한 확신이 뒤섞여 있었죠. 김지원은 다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했어. 시간 되면 갈게.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서울 변두리의 한반지하 새방. 18살 김지원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지원아, 밥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교실에 남아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공부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 일을 하며 벌어오는 돈으로는 도시락까지 준비할 여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여고. 김지원은 낡은 교복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복이지만 그녀의 것만 유독 색이 바래 보였어요. 어머니가 중고로 구해온 것이었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김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김지원을 보고 킥킥거리고 있었죠. 교복이 완전 옛날 것 같지 않아? 색깔 좀 봐. 맞아, 진짜 촌스러워. 김지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애는 왜 항상 혼자 밥 먹어? 친구도 없나? 김유라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며? 돈이 없어서? 그 말에 김지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어요. 참가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김지원은 작은 창문을 통해 올려다보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아주 멀리에. 기억해. 나를 비웃은 그 눈빛들. 반드시 내가 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겠어. 그날 밤 18살 김지원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가난도 무시도 모든 것을 딛고 올라서겠다는 결심을. 그리고 그 결심은 2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지원의 집무실. 벽면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들이 그녀의 지난 25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전략무기병과 수석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우수연구원, 방위사업청 기획관, 그리고 현재의 국방부 방어차량 전략기획부 부소장까지 지난날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었죠. 이런 저를 보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정말 가려고. 남편 이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역시 방산업체 수석연구원으로 아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김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왜 가기 싫은데? 그냥 과거가 달갑지 않아서. 이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가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씩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서 상처가 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지원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당당하게? 응, 너는 지금 이 나라의 방어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김지원은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그때의 그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녀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서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보여줘. 그날 밤 김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더 이상 과거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당당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 그랜드 호텔. 호화로운 연회장에는 서진여고 25기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듯이.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너 완전 젊어 보인다. 사업 어때? 요즘 잘 되지? 여기저기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겉으로만 반가워하는 듯 보였어요. 진짜 관심보다는 서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는 그런 느낌이었죠. 오후 3시, 김지원이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럽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런 옷차림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수수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기 누가 와? 아, 김지원이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여전히 그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김지원은 조용히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25년 전 교실에서처럼. 어머 지원아. 그때 김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과도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아직도 군인이야? 응, 그래. 어머, 요즘엔 여자들도 좀 우아하게 살아야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김유라의 말투에는 25년 전과 똑같은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김지원을 깔보고 있었어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고. 김지원이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의 품격은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뭘로 정해지는데? 예전에도 그랬듯. 김유라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로 품격을 증명해야지. 김지원의 답변에 김유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 위축되고 소심한 김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야, 니녀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근데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건 똑같잖아. 김유라는 김지원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김지원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에는 아이러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게 살고 있어. 김유라는 김지원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생각보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화가 난 김유라는 지원의 길을 꺾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김유라는 옆에 있던 커피잔들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피를 김지원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이년아, 세월이 지났다고 뭐가 달라지냐? 오랜만에 봤다고 뭐 달라진 것 같아 이년아. 넌 여전히 우리 미치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뒤쪽에서 중년 남성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와서 지원이 커피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김지원 부소장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김지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 방위사업청 전략기획과장을 지낸 정우식입니다. 옆에 연회장에 있다가 부소장님 보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수모를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곳 수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얘기하세요. 지원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 네, 그러시다면 마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현 LG방산 연구소장 박철수 상무님이시고요. 정우식은 곧바로 김지원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경례를 했습니다. 방위산업전략기획부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소장님이 기획하신 차세대 전투 차량 도입 방안 정말 훌륭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업계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어요. 박철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김지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국방부 방어차량 전략기획부 부소장, 그게 뭔데?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산업계 최고 위급이야. 국가방어 전략을 직접 기획하는 자리야.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김유라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떡해. 그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김지원이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회장에서 김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부소장님, 다음 주 국정감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식이 물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지원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높은 급의 공무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자리를 함께하던 김유라의 남편 박성민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방위사업청의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산업계에서 김지원의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 김지원의 말 한마디면 모든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김유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정우식 일행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김지원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적이 흐른 연회장에서 김지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기색도 우쭐한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원아. 김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김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내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김지원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모두들 급작스럽게 친근하게 굴려고 했습니다. 지원아, 정말 대단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원아, 커피 닦아 이걸로. 지원아, 옷이 많이 더러워졌다. 옷 사러 가자 우리. 맞아, 우리가 알았으면 진작 자랑했을 텐데. 하지만 김지원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별로 감동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박성민의 회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방산업체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기술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셨습니다. 박성민은 허탈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한편 김지원 부부는 주말을 시골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이도윤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이 평온이 내가 지켜낸 전쟁의 보상인 것 같아. 김지원은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동창회 간 거. 아니, 갖기 잘했어. 이제야 정말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월요일, 김지원의 사무실. 그녀는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표창장들이 그녀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부소장님, 박성민 대표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거절해요. 업무상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김지원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원의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유라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김유라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일어나. 김지원이 말했습니다. 왜 무릎 꿇어? 일어나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때 얼마나 아팠을지. 맞아. 아팠어. 김지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했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야. 고마운 일. 응.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만큼 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김유라는 더욱 울었습니다. 김지원의 말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주었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야. 김지원은 김유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한 달 후, 김지원은 별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멘토링 재단이었어요. 여러분,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위기 청소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김지원은 설립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강당. 김지원은 생도들 앞에서 리더십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소장님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셨나요? 한 생도가 질문했습니다. 내 어깨 위의 별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김지원이 답했습니다. 이 별 하나하나에는 나를 믿고 따라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기대도 담겨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에요. 생도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날 저녁 시골집 정원에서 김지원과 이도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이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로. 김지원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해. 복수를 꿈꿨는데 막상 복수할 기회가 오니까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시원했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아닐까? 어른이라. 김지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이도윤이 잠든 후 김지원은 혼자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반지하 방에서 올려다봤던 그 별들이었어요. 고마워.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별이 되게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김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과거와의 화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별이 된 여자였어요. 이것이 김지원의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승리한 한 여자의 이야기. 때로는 가장 강한 복수가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의 역습이 아닐까요? 김지원은 별을 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별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별들이 또 다른 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지원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